안녕하세요. 아동의 기질 이해와 애착 형성을 담당하게 된 박현정입니다. 아동의 기질을 이해하고 정서적 끈끈함을 말하는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부모가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순한 기질의 특성과 양육 방법, 까다로운 기질의 특성과 양육 방법, 느린 기질의 특성과 양육 방법을 살펴보고 아동의 기질과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 방법에서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착 형성에서는 초기 적응의 단계가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 안정감 형성, 2단계 애착 주기의 재활성화, 3단계 발달 재개 및 촉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의 기질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기질이란 행동의 기초가 되며 행동을 조절하는 선천적 특성으로 인간의 성격을 설명해주는 주축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 안정 애착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질의 종류는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 또 때로는 천천히 가는 기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한 기질의 특성은 명랑하고 식습관이나 수면 습관 같은 생물학적 기능이 매우 규칙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또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어서 잘 자고 잘 먹고 울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한 기질의 양육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않는 아동이기 때문에 이 아동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욕구를 수용해 주셔야 합니다. 또 낯선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지만 가끔 울거나 힘들어한다면 분명히 아이들에게 뭔가 욕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상황을 차분한 목소리로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까다로운 기질의 특성을 살펴볼 건데요. 생물학적 기능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잘 보채고 또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에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회피하려고 하고요. 밤에 잠도 잘 안 자고 보채고 이유를 알 수 없게 심하게 울고 밥을 잘 먹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까다로운 기질의 양육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 기분에 따라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양육해 주는 게 바로 중요한 요인인데요. 미리 여유 있게 이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주고 안내해 주면 조금 까다로운 기질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2가지 이상의 대안을 준비해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도와주시면 그 아이들의 까다로움이 좀 조절될 수 있거든요. 또한 불편한 상황에 노출되면 울거나 짜증을 많이 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어떤 행동을 보이시기보다는 그 아이의 불편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느린 기질의 아이들의 특성은 활동성이 낮기 때문에요. 새로운 상황으로부터 굉장히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육자가 이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면 순한 기질의 아이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느린 기질의 아이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요? 새로운 물건이나 상황에 익숙해지기까지 주 양육자가 옆에서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느리다고 재촉하지 마시고 지지해주고 충분히 기다려주시면 천천히 이 아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의도한 대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조금씩이라도 한 가지씩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또한 다른 활동으로 전환할 때는 마무리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날 때 미리 예고해 주시고 스스로 준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동의 기질과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기를 살펴보면 영유아기에는요, 기질과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일상생활 습관, 규칙을 따르는 방법 등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화를 내고 있을 때 화가 나면 잠깐 멈추고 숫자를 세어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동기라면 학교 생활에서 적응하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모습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친구들과 서로 의견을 말해서 규칙을 만드는 건 어때? 라고 아동의 의견을 물어봐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기에는 그 특징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자율성을 존중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을 인정해주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계획과 결정을 존중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줄 수 있니? 라고 청소년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적절한 감독과 보호 속에서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 잡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애착 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기 적응의 과정 1단계, 안정감 형성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새로운 가정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도움을 주고 초기에 그 불안과 슬픔으로 인해 울음이나 먹을 것에 집착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제한하거나 훈육하게 되면 불안감이 더 고조되고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기질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면서 서서히 가정의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초기 적응 과정의 2단계는 애착 주기의 재활성화 단계입니다. 아동은 애착이 형성된 대상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느끼게 되죠. 당황스럽고 불안한 상황에서 애착 형성된 대상으로 인해서 위안을 받게 되고요. 내적 작동 모델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세상은 어떠한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내적 작동 모델이란 아동이 부모와 살아본 경험을 통해서 내면에서 어떤 생각의 틀이 생기는 것을 말하게 있습니다. 애착이란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 간의 끈끈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말합니다. 초기 아동기, 생후 6에서 8개월에 애착이 형성된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는 아낌없는 사랑의 경험을 의미하고 또 이 가정과 분리 과정이 경험했기 때문에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애착을 통해 아동은 세상에 대한 신뢰와 관계 형성에 필요한 따뜻한 에너지원을 충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애착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녀 간 사랑과 신뢰를 근간으로 아동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힘을 형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동이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는요, 잘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은 필요한데요. 입양한 엄마 또 친생모 간의 신생아와의 애착 관계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애착 형성 시기를 놓치면 안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어떠세요? 애착 형성의 중요한 시기는 생후 2, 3년이지만 이 시기를 놓친 아동이라도 입양 부모와 신뢰관계 형성으로 애착을 형성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애착의 형성이 왜 중요할까요? 아동은 자신을 돌봐주는 양육자를 통해 세상을 만나고 알게 되면서
주 양육자와의 그 애착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하지 못한 아동은 자라면서 분리불안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보이게 됩니다. 애착의 종류 중에서는요, 안정애착이 있는데요. 이 안정애착은 만약에 아이들과 잘 형성이 됐다면 이 아동의 의견, 행동, 말, 생각이 일관성 있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타인과 잘 조율하는 특징을 갖게 되고요. 세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모험하는 것을 즐겨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인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없는 아주 이로운 특징을 갖게 되죠. 애착의 종류 중에 불안적 애착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회피 애착이 있습니다. 회피 애착은 아동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실패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인으로부터 거부당했을 때 형성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정서적으로 이 회피 애착 아이들은요, 메마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동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요. 타인은 나를 상처 주는 무익한 존재로 인식하고 대인관계를 피상적이고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불안적 애착 중에서 혼란 애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혼란 애착은요, 아동이 애착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고 또 부모의 일관성이 혼란스럽게 다가올 때 형성됩니다. 부모가 극한 분노를 보이거나 위협적이고 학대 행동을 보이면 이 아동의 정서는 몹시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발생되고요. 부모에게 소극적으로 보복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거나 또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혼란과 충격이 반복돼서 분노 표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는 바로 일관성, 민감성, 반응성이라는 것입니다. 일관성은요,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아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셔야 되고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지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민감성은 아동의 기질에 따라 표현하는 것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응성은 부모는 아동의 요구에 반응하며 아동의 요구가 부모에게 잘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착 형성을 위해 부모로서 따뜻함을 제공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아동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동이 이 연령대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고려하여 아동의 감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입양 부모와 입양 자녀가 서로 즐겁게 하는 말과 행동을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과 이야기를 하실 때는 눈을 맞추시고 비언어적인 표정 또는 리액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대와 소속감이 있습니다. 입양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닮은 점 찾아보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외모, 재능, 능력, 행동, 공통된 취미 등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 특별한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부모와 아이가 모두 좋아하는 특별한 활동을 찾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뭔가 아이들과 즐거운 특별한 활동을 같이 찾아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둔감한 부모는 아동이 울음이나 화를 보일 때 인정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은 불신감을 가지게 되고 또 그가 보이는 좌절
또는 심한 경우는 자유의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감한 태도의 부모는 아동의 욕구가 발생했을 때 울음이나 화나 과잉 행동으로 보여질 때 아동을 위로해 주고요. 또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불안감을 해소시켜 줍니다. 여러분들도 입양 부모로서 좀 더 아이들과 끈끈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적응의 과정 3단계입니다. 발달, 재개 및 촉진입니다. 애착 재활성화를 통해 아동은 다시 스스로 성장하려는 욕구가 실현 가능하게 됩니다. 입양 부모는 자상한 돌봄으로 발달을 촉진하는 따뜻한 환경이 주어져야 되고요. 양질의 양육 환경 제공으로 말미암아 발달 과업을 아동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다시 완수해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는요, 다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쌓으면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아동의 기질 이해와 애착 형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